자, 3 곱하기 27의 3분의 1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보면 27 같은 수를 소수로 바꿔서 써보죠. 그럼 3 곱하기 27은 3의 세제곱, 여기에 3분의 1승.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3하고 3분의 1을 서로 곱해주죠. 그러니까 약분돼서 결국에는 3 곱하기 3 하니까 9가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a의 m제곱 하고 a의 n제곱하고 곱하면 더하죠. 그 다음에 나누면, 그 다음에 여기선 빼주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 전체 n제곱을 해주면 m과 n을 서로 곱해줍니다. 여기서는 요게 쓰인 거죠. 자,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 교집합 B가 4다. 그 말은 A에도 4가 있고 B에도 원소 4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3하고 5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A 플러스 2가 4일 거고 B에서는 6하고 8, 그러면 그냥 그 말대로 B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4 하니까 A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집합에서 B는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6,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플러스 1분의 5n 제곱 마이너스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분모, 분자 모두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자, 우리 부정형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첫 번째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금처럼 그런 경우에 차수를 비교하죠.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0으로 수렴하고요. 만약에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무한대 발산할 거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공비를 비교하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 그대로겠죠. 분모의 공비가 더 크다, 그러면 0. 분자의 공비가 더 크다, 그러면 무한대 발산. 만약에 분모 분자의 공비가 같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여기서 공비가 같은, 공비가 가장 큰 항의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자, 여기서는 2차, 2차 똑같죠. 차수와 같으니까 개수비, 앞에 개수 2분의 5. 그래서 정답은 2분의 5로 수렴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f2와 f 역함수 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2의 값은, 자, 2는 이렇게 4로 대응되고 있죠. 그러니까 f2는 4. 그 다음에 f 역함수 3의 값이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이 말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f 알파가 3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3으로 가고 있는 게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보면 f1이 3이죠. f1이 3이니까 알파는 1. 그래서 f 역함수 3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값을 합하면 3번,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0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 요걸 적분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를 일단 부정 적분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3의 3승이니까 27, 2 곱하기 3 에다가 0을 대입한 걸 빼주죠. 그럼 이건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돼서 9, 9 빼기 6은 3.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하는 건 이렇게 되죠. fx를 정적분한다.
자, 그러면 저 fx의 한 부정적분을 큰 라지 fx라고 하면 fx 부정적분한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를 대입한 값에서 부정적분에 a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x라는 함수를 보면 먼저 주어진 함수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fx는 x는 2를 기준으로 x는 2보다 작은 값과 큰 값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x가 2보다 작은 값은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항상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항상 연속이죠. 자,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2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2 이상인 부분에서는 항상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니까 중요한 거는 fx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는지만 파악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연속이 된다라는 건 첫 번째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마찬가지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극한값 1번에서 같았던 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값하고 이 플러스 값하고 f2의 값이 같아야만 연속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어진 함수가 보면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2의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항상 같겠죠. 그러면 f2 마이너스하고 2 플러스 뭐 f2 함수값이라고 비교해도 되겠죠. 이 두 개의 값만 서로 같아주면 됩니다. 자,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x 플러스 1은 3으로 가죠. 그러니까 f2의 값 f2는 그냥 2를 대입하면 되죠. 4 마이너스 8 플러스 a 이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4가 3이다. a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의 좌극한 그리고 1의 우극한이죠. 자,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면 왼쪽에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의 오른쪽에서는 함수값 3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 f의 1 플러스 1의 우극한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좌표 평면에서 유리함수 x-3분의 4 플러스 a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의 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유리함수에서 대칭은 x-a분의 k 플러스 b면 점근선의 교점이 a, b가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저 유리함수는 a, b에 대해서 점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b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 y는 x라는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유리함수 점근선의 교점은 3,a가 되죠. x좌표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리고 y좌표는 그때 이 오른쪽에 플러스 a 되어 있는 것이 y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3,a가 y는 x 위의 점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y좌표 a는 3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다 라는 거는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을 곱해주면 이게 A 교집합 B의 확률과 같을 때 그때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A의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PB하고 A 교 B. PB가 이제 물어보는 값이고요. 그러면 B의 확률을 구하려면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옆에 주어져 있는데, 자,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 마이너스 A의 확률과 같죠. 이제 A의 확률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여집합의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 대입해보면 3분의 2는 7 곱하기 A 교집합 B. 따라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넘어가면 21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 두 개의 값을 위에서 독립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PA 곱하기 PB는 21분의 2다. 따라서 PB는 7분의 2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함수 y는 루트 x-1 플러스 a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루트 x-4의 그래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동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한번 써보죠.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 라는 건 x 대신에 x-b를 대입한다는 뜻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y 플러스 1은 루트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a다. 그래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하고 요식하고 루트 x 마이너스 4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b는 3이 되어야 할 거고 a는 1이 되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영화와 뮤지컬 관람 여부를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 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자, 구하고 싶은 건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학생이 영화 관람을 선택한 학생일 때라는 건 결국에 이 얘기는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전체 경우가 전체 3학년 학생 전체가 아니고 영화 관람을 희망한 학생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전체는 300이 아니라 영화를 희망한 210명이 전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뮤지컬 관람도 희망한 학생일 확률. 그러면 이 부분이 분자에 와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조건부 확률의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수로 살펴보면 영화도 희망하면서 뮤지컬도 희망하는 학생, 그러니까 90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 싶은 건 요거죠. 210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학생 분의 영화와 뮤지컬 모두 희망하는 학생. 더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해 주면 7분의 3,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로그식이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로그 A의 B 플러스 3 로그 B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하고 시작할 건 미지수가 두 개죠. 그리고 구하는 값에 A, B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건 A를 B로 바꾸거나 아니면 B를 A로 바꿔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위에 식 써보죠.
로그 a의 b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은 2다. 그러면 이 식이 a 제곱은 b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로그 a의 b는 x다 라는 식이 정의에서 a의 x제곱은 b다 라고 지수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이 넘어가고 a제곱은 약분하면 결국 a는 b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네요. a를 b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 구하고자 하는 식에 대입해보면 a 대신에 b제곱 대입하고 b, 그 다음에 3 로그 b의 a, a는 b제곱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 밑에 있는 지수 2는 앞으로 오면서 역수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로그 b의 b 플러스 진수에 있는 2는 앞으로 그냥 그 상태로 나와서 3과 곱해질 거고요. 근데 b의 b, 로그 b의 b는 1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6 해서 2분의 13.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앞에서 써졌던 요 식에서 써졌던 성질이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면 m은 분모로 n은 분자로 이렇게 빼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이 평균이 64.2,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어떤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써보죠. 자, x를 배터리 한 개 용량을 x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이 64.2,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4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했을 때 이 배터리의 용량이 65 이상일 확률. 그러면 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용량이 65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확률 P. 어떤 게 용량이 65 이상이다. 그러면 X 가지고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옆에 주어져 있는 건 표준 정규 분포표니까 표준화를 해줘야 됩니다. X는 Z가 되죠. 표준화는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가 되죠. 자, 65에서 평균 64.2를 빼주고 이걸 0.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65에서 64.2를 빼면 0.8이고 이걸 0.4로 나눠주니까 2 이상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평균이 0이고 2 이상,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0부터 2까지의 값이 0.477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이상의 부분은 0.5에서 0.4772를 빼주면 되죠. 0.0228.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군은 2A3 이 식이 성립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 시그마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A9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하면 A 플러스 8D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3은 A 플러스 2D. 자, 그러면 A 플러스 8D는 2A 플러스 4D니까 A는 4D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니까 여기 A 대신에 4D를 대입하죠. 그러면 요게 이제 n 플러스 3D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시그마식 한번 보죠. 자, 시그마식에서 분모의 미지수가 요 n이 미지수죠.
미지수가 둘이 곱해져 있으면 이때는 주로 부분분수를 사용합니다. 자, 부분분수는 AB분의 1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 그리고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부분분수로 나눠서 써보면 앞에서 위에 분자는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앞에서 분모의 분자에 하나씩 약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구했던 일반항 a에는 n 플러스 3d 요걸 대입해주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4d가 될 거고, a에는 요게 n 플러스 3d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으로 써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요거 an 플러스 1과 an의 차, 이게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공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모르더라도 요 식은 그냥 d가 됩니다. 요건 계산해 보면 공차 d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은 n 플러스 3d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4d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 공차 d가 있으니까 이걸 약분해주고, 결국에 남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24까지 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부터 쭉 대입해보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2 대입해주면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24 대입하면 27분의 1 빼기 28분의 1이죠. 보면 앞에 거에서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거에서 앞에, 이렇게 쭉 약분돼서 남는 건 맨 앞에 거, 그리고 맨 뒤에 거. 계산해주면 28분의 7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8분의 6, 1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A하고 B가 주어져 있는데 A의 원소를 A, B, C, D, E라고 하면 B의 원소는 A의 각각의 원소에다가 K씩 더해준 거네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SA는 37이다. 자, 그 말은 A부터 E까지 모든 원소를 다 더하면 요게 37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 거.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우리가 쓸 때 A에서 A 교집합 B를 제외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집합하고 B 집합에는 공통된 원소가 두 개 있을 겁니다. 그거를 P하고 Q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요 앞에 다른 거 A의 또 다른 원소는 2하고 4하고 9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A 합 B의 다 조건이요. A 합 B의 원소의 합이 92다. 자, 그러면 자, 이 말은 여기 B에 있는 원소 요 세 개를 대문자로 쓸까요? 그냥 여기 없으니까 문자로 나타낼 때 그냥 M, N, L이라고 하죠. 자, A 합 B의 집합을 살펴보면 2, 4, 9, P, Q, 그 다음에 M, N, L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주어진 것에 의하면 2하고 4하고 9하고 P하고 Q 더하면 요게 37이다. 이게 어떤 게 A, B, C, D인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것과 요게 같은 원소죠. 따라서 요만큼이 37이 됩니다. 그러면 M, N, L은 다 조건에 의해서 A 합 B의 원소합이 9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92 빼기 37 하면 55.
MNL의 합이 이게 55가 되네요. 자, 그럼 PQ 합은 이건 위에서 구할 수 있죠. 2, 4, 9의 합이 15니까 P하고 Q의 합은 22가 될 겁니다. 따라서 B집합의 원소의 합은 77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 나온 거죠. B의 합 SB는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 E 플러스 K를 다 더한 거니까 A, B, C, D, E에다가 K가 5개만큼 더해진 겁니다. 네, 이게 지금 77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앞에 보면 요 A, B, C, D, E의 합이 37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OK가 40이 돼야 되고 K가 8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레인이 있을 때 3명의 학생이 3개의 레인을 선택했을 때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결국에 다 떨어져 있는 레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라는 문제를 풀 때는 약간만 바꿔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생각하는 방법이 3명의 학생을 A, B, C라고 하면 먼저 그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해 줍니다. 그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패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A, B, C가 선택한 그 레인 사이사이에다가 나머지 레인을 끼워 넣는 거죠. 그런데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A하고 B 사이에는 1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B하고 C 사이에도 1개 이상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앞에 뒤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레인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요건 다 더했을 때 총 레인은 8개고 A, B, C가 선택한 3개 레인을 제외하면 총 5개가 남죠. 이때 조건이 A하고 B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0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이게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수가 되죠. 그러면 이 자연수 조건을 자, 요 방정식을 푸는데 만약에 조건이 다 음이 아닌 정수면 중복조합을 쓸 텐데 여기 이렇게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B는 B' 플러스 1, C는 C' 플러스 1이라고 하면 B'하고 C'도 음이 아닌 정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 더하기 B' 플러스 1, C' 플러스 1 플러스 D는 5 그리고 A, B', C', D는 3이다. 여기에서 문자 A, B', C', D는 모두 다 음이 아닌 정수가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4H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에다가 4H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C3 6C3은 요거 3팩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20이죠. 6 곱하기 20 하니까 120.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자, 여기서 이런 거 체크 잘 해놔야 됩니다. 공차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A에는 등차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B에는 등비 수열인데 마찬가지로 공비가 자연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섯 번째 항이 각각 9로 같다는 거죠. A6도 9고 B6도 9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곱 번째 항도 서로 같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자 생각을 해보면 공비가 B에는 등비수열 B에는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1부터 1, 2, 3, 4, 5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공비가 1이면 자, 공비가 1이면 그 다음은 9가 될 텐데 그러면 A7도 9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공차가 0이 되죠. 근데 위에서 AN의 공차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공비가 2면
2구 18이 되죠. 그러면 공차는 9가 됩니다. 만약에 공비가 3이면 9, 3, 27이고 이때 공차는 18이 되겠죠. 요렇게 계속 쭉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서 조금 더 이걸 제한할 수 있겠죠. 자, A11은 A6에다가 7, 8, 9, 10, 11 공차를 총 5개만큼 더한 거죠. 그런데 A6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A11은 9 플러스 5D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은 94보다 크고 109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9를 빼주면 85, 5D, 100. 이제 5로 나눠주면 여기가 17이죠. 그리고 20. 따라서 공차가 17에서 20 사이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네요. 공비가 3일 때 공차가 18이다. 따라서 D는 18이고요. 공비 R은 3이 됩니다.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일곱 번째 항하고 A7. A7은 18을 더한 거니까 27이 되는 거죠. A7은 27이고요. 그 다음에 B8은 27에다 또 3을 곱한 거죠. 공비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81이 됩니다. 따라서 27하고 81하고 더하면 108.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앞면에 숫자가 1, 2, 3, 4, 5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이거를 뒤집어 놓고 꺼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꺼내죠. 그랬을 때 꺼낸 수의 뒷면에다가 차례대로 1, 2, 3의 수를 적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 뒷면하고 앞면을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박스 한번 보죠. x는 0인 사건, 여기 x는 0인 사건은 그러면 서로 다른 게 없다. 그럼 모두 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를 뽑았어야만 모두 앞면과 뒷면이 같은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보는 게 1, 2, 3 카드 꺼내는 경우의 수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가 60가지라고 주어져 있고 순서대로 1, 2, 3 카드를 뽑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60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x가 1인 사건 x가 1이라는 건 서로 다른 게 한 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서로 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요거를 이렇게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뽑을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1하고 두 번째 2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 3을 뽑는 경우, 그 다음에 2, 3을 뽑아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세 번째 뽑았어야 되는 거, 첫 번째 경우에 세 번째 뽑았어야 되는 건 3이 아니라 4 아니면 5.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2가 아니라 여기도 4 아니면 5. 그 다음에 첫 번째도 4 아니면 5를 뽑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총 6가지가 나오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60이었죠. 60분의 6 하면 10분의 1이 가에 들어갈 확률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x가 2인 사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가 두 개다. 그러면 서로 같은 수가 한 개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 이게 첫 번째 1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첫 번째 1이어서 앞에 맨 처음 게 맞은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가 되어서 2가 두 번째 뽑은 수가 1어서 앞뒤가 같은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3을 뽑아서 앞뒤가 같은 경우가 확률이 모두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모두 같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해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 해보죠. 첫 번째 1을 뽑았다. 그럼 두 번째는 2를 안 뽑아야 되죠. 3 아니면 4 아니면 5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건 남은 거 2, 4, 5 전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4를 뽑았으면 3을 제외한 2하고 5. 만약에 두 번째 5를 뽑았으면 5를 제외하고 3을 제외한 2하고 4를 뽑아서 총 7개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하나만 더해서 같다는 걸 보여주면 만약에 두 번째 2를 뽑았다. 그러면 첫 번째 뽑았었던 건 3, 4, 5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3하고 2를 뽑았다. 그러면 세 번째에서 뽑을 수 있는 건 1, 4, 5.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4하고 2를 뽑았다. 그러면 1하고 5. 세 번째에서 5를 뽑았다는 건 1하고 4. 총 7개. 서로 같은 거 알 수 있죠. 이게 세 번째 3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에 올 수 있는 건 60분의 7 곱하기 3 하면 21이죠. 요거 3으로 약분해주면 20분의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률을 다 구했으니까 x가 3일 때의 확률은 전체에서 위에서 구한 세 가지를 빼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그냥 60분의 1로 하면 계산이 좀 편하겠죠. 여기도 60분의 21 해주면 1-60분의 여기가 60분의 1이 아니라 60분의 6이죠. 가는. 자, 6 더하기 1 더하기 20이라면 28. 따라서 60분의 32가 px는 3, 1 확률입니다. x가 3일 확률. 자,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 보면 합은 1 나오겠죠? 자, 0일 확률은 60분의 1, 1일 확률은 60분의 6, 그 다음에 60분의 21, 60분의 32. 자, 여기에서 평균은 0 곱하기 60분의 1 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60분의 6. 그 다음에 2 곱하기 21하면 42. 3 곱하기 32 하면 96. 해서 더해주면 60분의 여기가 어떻게 되죠? 48에다가 더해주면 154. 자, 요것도 조금 약분을 해보죠. 약분을 해주면 144네요. 여기가 계산해보면 154가 아니고 144. 약분을 12로 할 수 있네요. 5분의 12. 이렇게. 위에는 12의 제곱이고 아래는 12 곱하기 5니까 그래서 다에 알맞은 수는 5분의 12입니다. 5분의 12, 20분의 7, 10분의 1. 자, 그러면 a에다가는 10을 곱하죠. a에다가 10을 곱하면 10a는 1, 그 다음에 20b는 7, 그 다음에 5c는 12 해서 다 더해주면 8에 20.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형을 각변을 1대2로 내분한 점을 찍고 또 정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밑에다가 B2C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그 다음에 B2C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등비수열 문제라는 거는 다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은 첫째 항하고 공비 요 두 가지만 구해주면 됩니다. 요게 1-r분의 a로 구할 거기 때문에 첫째 항하고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첫째 항은 자, 도형 문제처럼 섹션의 부분 넓이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를 구할 때는 이 두 번째 색칠된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 b를 구한 다음에 길이 b 가지고 제곱해서 넓이의 b를 구해서 이 넓이 b를 통해서 공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첫 번째 가장 큰 A1, B1, C1의 한 변의 길이가 3이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림의 배경은 A2, 두 번째 그림은 여기죠. A2, B2, C2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릴 거니까 결국에 닮은 비를 알고 싶은 건 요겁니다. A1하고 B1의 길이는 3이다. 그러면 A2하고 B2의 길이는 이게 몇이겠느냐? 요걸 통해서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설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구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죠. 자, 구상을 해보건데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여기 반원의 넓이, 요 반원이죠. 요 반원의 넓이에다가 여기에서 요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의 이제 넓이를 빼줄 건데, 자,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반원이니까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교점을 쭉 이은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일단 색칠된 부분 첫째 항을 구하는 방법의 구상이고요. 자, 그러면 길이를 한번 천천히 구해보죠. 자, 한 변의 길이는 3입니다. 근데 이걸 1대 2로 내분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네, 뭐 2까지는 길이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정삼각형,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몇이겠느냐? 자, 요걸 생각해 보면 A1, B1, C1의 넓이를 S라고 하면 A1, B1, B2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의 길이를 1대 2로 내분한 거니까 여기가 3분의 1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A2, B1, B2의 넓이는 몇이 되겠느냐? 자, 여기 넓이 높이가 A1하고 A2 여기가 1대 3분의 2가 되는 거죠. A2의 높이가 A1의 높이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도 3분의 1S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9분의 2S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A1, A2, C2 여기 넓이도 전체 넓이의 9분의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9분의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 요 삼각형 3개의 넓이가 9분의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자,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는 건, 자, 보통은 길이를 구해서 넓이의 비를 구하는데, 여기선 사실 길이보다 넓이의 비를 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넓이의 비가 1대 3분의 1인 거죠. 그러면 넓이의 비가 1대 3분의 1이라는 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고, 자, 여기 다 지우고 다시. 전체 요 길이가 3이었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3을 루트 3분의 3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분의 1이고 그러면 요 작은 반원 B2, C2를 넓이로 하고 지름으로 하고 있는 이 반원에서 지름이 루트 3이고 그럼 반지름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려고 봤더니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각을 알아야 되죠.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은 여기 A1에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그랬을 때 B1부터 요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B1부터 B2에까지 길이는 B1, C1을 1대 2로 내분한 거니까 요 길이가 1이죠. 그리고 B1, A2 여기 길이가 2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대 2하고 여기 1대 2가 비율이 서로 같죠. 자, 그 말은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란 얘기고 그랬을 때 A1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직각이었으니까 여기도 직각이 됩니다. B2에서도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정삼각형이 60도니까 부채꼴에서 다시 이쪽 지우고 부채꼴에서 요 한 각이 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 다시 이어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30도.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가 됩니다. 자, 그럼 중심각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그 다음에 30도니까 2대 1대 여기가 루트 3.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4분의 3 파이 곱하기 120도니까 3분의 1. 자, 이게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삼각형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은 여기죠. 요만큼. 여기 삼각형의 넓이. 저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4분의 3이 2배니까 2분의 3에다가 높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4분의 파이 빼기 여기는 8의 16분의 3 루트 3.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구한 넓이가 어디냐면 여기 밑에 여기인 거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첫째 항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죠. 부채꼴은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인 부채꼴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에서 반 나누면 2분의 파이. 첫째 항 나왔네요. 첫째 항은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6분의 3 루트 3을 빼준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 계산해서 써보면 요거 4분의 파이 플러스 16분의 3 루트 3이죠. 그리고 공비는 자, 넓이의 비가 1대 3분의 1이었으니까 공비가 3분의 1인데 항상 공비랑 넓이의 비가 같은 건 아닙니다. 넓이의 비가 3분의 1인데 그림이 계속 하나씩만 그려지고 있죠. 뭐 2개, 4개, 8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개씩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넓이의 비와 공비가 서로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서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급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인데 보기 보면 분모가 다 하나로 통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로 통분되어서 써봅시다. 자, 그러면 16분의 4파이 플러스 3 루트 3에다가 분모가 3분의 2였으니까 2분의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32분의 12파이 플러스 9 루트 3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그러니까 a가 양수고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fx가 ax의 4승 bx의 2승 플러스 c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짝수찰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함수이고요. 우함수라는 건 y축 대칭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조건 보면 fx는 0. 그러니까 fx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 3개밖에 없다. 그 말은 4차 함수니까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뿐이라는 건 어느 하나가 중근이라는 거죠. 허근이 있을 수 없고 하나는 중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y축 대칭이니까 베타가 중근이 되어야 됩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y축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x축하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0이고 알파하고 감마는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이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이다. 자, 그럼 이제 식을 미지수를 하나씩 구해가면서 계산해 봅시다.
자, 원점을 지나니까 c는 그대로 0이 되겠죠. 원점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fx가 ax의 4승 플러스 bx의 2승이고 f1은 a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4ax의 3승 2bx. 그런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요 값이 1인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해 보면 마이너스 4를 위에다 곱해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는 3. 둘을 빼주면 2b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다 대입해 주면 a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fx는 다 구했네요. fx는 이제 fx를 정확히 구했으니까 보기에서 이제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fx는 4분의 1 x의 4승에 마이너스 x제곱인 함수가 됩니다. 이때 기억 f0은 0이다. 원점 지난다. 맞죠? 맨 첫 번째 했던 거고. 그 다음 f 프라임 알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하고 감마가 몇인지 구해보면 4분의 1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만나는 함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네요. 자, 니은은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f 프라임 x가 x의 3승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4. 니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절대값 fx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건 요거죠. 자, 요거를 방정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함수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건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하고 y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때 알파가 마이너스 2였죠. 이 두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라는 건 요거의 교점이 3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죠. 쭉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2에서 접어 올려지죠. 그 다음에 0 접하고 또 2에서 이렇게 접어 올린 함수. 얘가 fx의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리고 저기 y는 k 곱하기 x 플러스 2 함수의 특징은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입니다. 따라서 요 알파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는 거죠. 여기. 그런데 이게 k가 양수인데 교점의 개수가 3개다.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보죠. 0일 때는 당연히 3개가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빼고 0보다 조금씩 커지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옵니다. 쭉 올라가서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기 접할 때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나오고요. 이것보다 커졌을 때 여기죠. 이렇게 지나갈 때가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가 나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접선 이렇게 지날 때. 자, 여기 전까지. 자, 이 사이의 범위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옵니다. 네, 니은에서 f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4라고 했죠. 네, 이거를 절대값으로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요게 부호만 바꿔서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귿에서 말하는 요 4보다 작을 거다라는 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구하고 싶은 건 결국에 요겁니다. 여기를 접할 때 마이너스 2,0에서 절대값 fx에 접하는 접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몇일 거냐. 자, 이건 이제 계산을 해보죠. 자, 접하는 함수 보면 결국에 요쪽에서 접하는 거죠. 요 함수하고.
자, 요 함수는 fx가 아니라 마이너스 fx인 거죠. 음수인 부분을 접어 올린 거니까. 따라서 이 부분의 함수를 써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승 플러스 x제곱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외부의 점 마이너스 2,0에서 요 함수로 접선을 그은 거죠. 그러면 이때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t, 저걸 gx라고 할까요? gt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써보면 y는 기울기 미분한 거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 여기에 x 마이너스 x 좌표 그 다음에 y 좌표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대입하죠. 마이너스 2,0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 곱하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곱하면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나머지 뒤에 부분 요걸 계산해주면 t 4제곱은 4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t 세제곱은 그대로 2t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t 제곱은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인수분해 보면 당연히 t로 묶이니까 얘는 0을 지나겠죠. 0에서 당연히 접하게 될 거고요.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도 접선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 네,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나올 거니까 이 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마이너스 2, 접점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에 근도 t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여기 4분의 3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둘 더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그러니까 t 플러스 2에 4분의 3t 제곱 플러스 2분의 1t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걸 계산하기 조금 쉽게 4분의 1 앞으로 빼죠. 4분의 1t로 만들어주고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 근데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곱하면 4고 6이니까 이쪽에 밑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러면 t 플러스 2가 하나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물음표 여기에 x좌표가 3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구하고 싶은 건 x좌표가 아니었죠. 기울기였습니다. 기울기. 따라서 f 프라임 3분의 4 f 프라임 3분의 4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아까 x의 여기가 4분의 1에 x의 4승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프라임 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2x였죠. 여기다가 이제 3분의 4를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3분의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 해주면 27분의 4, 4, 64 마이너스 3분의 8 그럼 요것도 27분의 8, 9, 72 해주면
마이너스 붙일 거니까 27분의 8 나올 겁니다. 따라서 위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지날 때, 여기 접할 때가 기울기가 27분의 8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이 4였으니까 사이에 있는 부분, 요 사이에 있는 부분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기울기는 27분의 8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디귿도 맞는 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좌표 평면 위에 점 0,t를 지나고 곡선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개수를 ft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일단 3차 함수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변곡점은 3차 함수는 어느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요 점은 그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죠. 이 대칭 축의 x 좌표.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장 작은 점, 그 점이 요 변곡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려보죠.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3차 함수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갔을 때 3차 함수와 접선으로 좌표 평면이 총 4군데로 나눠지죠. 그랬을 때 이쪽 부분, 왼쪽 위에 부분에서 어떤 한 점을 잡으면 여기에서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나옵니다. 여긴 3개. 그 다음에 라인 위에 있으면 2개.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1개. 그 다음에 다시 대칭이니까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이 점 위에 있으면 여기도 1개. 자, 요렇게 될 건데 ft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0,t에서 t가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할 때 그 t의 값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그 접선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x축이, y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한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t의 값이 쭉 위로 올라가면 이 윗부분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그을 수 있는 점의 개수가 1개. 그 다음에 점에 만날 때 2개. 그 다음에 사이에 있을 때 3개.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게 1개. 그리고 밑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2개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만나는 점, 요 빨간 점, 여기에 y좌표는 모르죠. 모릅니다, 여기. 알파라고 둘까요? 알파. 그 다음에 밑에 빨간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1이었다가 2였다가 3 됐다가 다시 2개,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면 다시 1개.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ft의 그래프는 알파하고 베타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알파가 더 큰 값이네요. 알파가 더 큰 값으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알파보다 클 때는 1개, 그 다음에 알파일 땐 2개, 사이일 때는 3개, 베타일 때 2개, 베타보다 작으면 1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gt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문제에 주어지기를 f를 합성한 거죠. 자, 합성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ft의 치역이 다시 이 함수가 다시 요 fx의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ft는 t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값 ft의 치역은 1, 2, 3 뿐이죠.
그러니까 GT는 F에다가 1, 2, 3을 넣은 것의 함수값을 GT로 갖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가조건 GT는 1보다 크답니다. 자, 그 말은 1하고 2하고 3이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 요게 베타 이상 알파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3 이상이어야 되고 베타는 1 이하. 여기 요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나 조건에서는 가 조건을 조금 더 축소시켰습니다. 함수 GT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1개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타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면 GT가 갖는 값이 여기도 가능하고 가운데 값도 되고 또 2도 만약에 여기 알파가 또 성립한다 그러면 2하고 3을 치역으로 가질 거니까 결국에 치역 연속 개수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되죠.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베타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알파는 3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어떻게 뽑냐? 베타는 그냥 그 3차 함수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요 베타는 그냥 마이너스 5죠. 여기 y절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베타는 상관없으니까 이제 알파만 3보다 크다라는 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알파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알파가 됩니다. 자, 계산해보죠. 그러면 일단 함수식을 좀 써놓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죠.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3x 마이너스 5. 자, 여기에서 자, 이거를 미분하면 f'x는 여기 fx라고 하면 되는가? fx가 있으니까 요걸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변곡점 x좌표는 대칭 축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x는 3분의 a. 자, 요게 변곡점의 x좌표. 그러면 3분의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죠. 자, y는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3분의 a 대입한 거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게 기울기죠. 그러면 3 하나 약분되고 3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 그죠? 3분의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게 기울기 그 다음에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저기다가 3분의 a 대입한 거 좀 계산해서 쓰죠. f 3분의 a 여기다가 3분의 a 대입한 건 27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 그러면 27분의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7분의 2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 자, 여기서 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이죠. 자, 그랬을 때 구하고 싶었던 건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 대입합시다. x에 0 대입하면 y는 구하고 싶은 y절편입니다. 저게. 자,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a 대입 곱하죠. 그러면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7분의 2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 27분의 a 세제곱 플러스 5.
자, 이게 y절편입니다. 위에서 구했던 요게 알파인 거죠. 얘가 3보다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5. 얘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a 세제곱이 8 곱하기 27 이상이다. 27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옆에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6의 세제곱보다 크죠. 그래서 a는 6보다 커야 됩니다. 이때 a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죠? 위에 보면 식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위로 와서 보면 a는 일단 자연수죠. a가 자연수고 6보다 커야 되니까 a의 최소값은 m은 7입니다. 그랬을 때 g7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g7. g7은 여기서 이 최소일 때도 그렇고 나 조건 보면 취역의 개수는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2를 이렇게 함수값으로 가질 수 없었으니까 gm의 값은 항상 여기 함수값 3이 될 겁니다. 요거는 3. 그러니까 m하고 gm 두 개 더하면 10.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p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npr을 구할 때 n팩을 n-r팩으로 나누지만 사실 이렇게 계산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7p2를 계산한다. 그러면 물론 7p2는 7팩 나누기 5팩이 맞고 요게 7 곱하기 6이 돼서 40인데 계산할 때도 7p2는 7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두 개만큼 쓴다. 그래서 42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5p3이면 5부터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만큼 쓴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2는 f'x부터 구해보죠. 다항함수 미분하면 지수 앞으로 내려오고 하나 빼고 앞으로 내려오고 하나 빼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8, 4, 32 빼기 20 하니까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fx가 ax의 n승으로 주어져 있을 때 f'x는 n이 앞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차수를 하나 빼주면 됩니다. 자, 3x 플러스 1의 5승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항계수 문제죠. 일단 기본적으로 ax 플러스 b의 n승의 전개식을 써보면 자, 여기서 일반항을 쓰죠. 그러면 일단 k는 0부터 n까지 되고 그러면 k번째 항은 nck에 ax를 k개 그 다음에 b를 n-k개 뽑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보면 x제곱이 나오려면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3x를 2개 뽑고 1을 3개 뽑는 거죠. 따라서 5c2는 10 그리고 3의 제곱은 9 x제곱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90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T가 3일 때의 속도가 15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위치 함수는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속도 함수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반대로는 당연히 적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일단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일단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양수면 앞으로,
양의 방향으로, 음수면 뒤로,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속도 함수를 그냥 A부터 B까지 만약에 얼마나 이동했냐라고 하면 그냥 적분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거리, 뭐 이동 거리 같은 건 절대값 속도 함수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적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x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 함수가 될 거고요. 요게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3일 때 속도가 15다. 그럼 v3이 15라는 거죠. 9에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15다. 그러면 a는 6. a를 구하는 거죠. 정답은 6입니다. 자,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때 2차 방정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중근을 갖는다. 자, 중근을 갖는다는 건 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자, 판별식 써보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c an의 제곱 요게 0이다. 자,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플러스 2an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0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an이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이 2an이거나. 그런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앞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음수양수가 반복될 겁니다. 성립하지 않고요. 요게 맞겠네요. 자, 이 말은 공비가 2란 얘기고 첫째 항도 2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an은 2 곱하기 2의 n-1승 등비수열이죠. 2의 n승이 an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네요.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자, 원래 SN은 R-1분의 첫째 항, R의 항의 개수 승 빼기 1이죠. 구하고 싶은 건 S8이니까. 자, 2-1 분의 첫째 항, 2,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 해보면 2의 구승 빼기 2입니다. 2의 구승이 512죠. 512 빼기 2니까 정답은 510이네요.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이거를 x는 1, y는 b로 잘랐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s1의 넓이는 정확히 구할 수 있죠. 저 s1의 넓이는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건 8분의 1의 x의 4승이 되죠. 따라서 S1이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S2도 넓이가 8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S2는 위에 있는 함수 y는 b라는 함수하고 fx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p의 x좌표가 요게 a죠. 그 다음에 y좌표가 b인데 요거 b는 2분의 1 a 세제곱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저 S2를 구하는 방법은 1부터 a까지 적분할 건데 이때 위에 있는 함수 y는 2분의 1 a 3승이라는 상수함수에서 fx를 빼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a라고 문자가 있어도 a는 미지수가 아니죠. 이거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a 세제곱 적분하면 2분의 1 a 세제곱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으로 내려오면 8분의 1 x의 4승. 그래서 a 대입한 거 보면 2분의 1 a의 4승 그리고 8분의 1 a의 4승 그 다음에 1 대입한 거 빼기 8분의 1 이 값이 8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8분의 1, 8분의 1 없어지고 정리해주면 2분의 1 a의 4승에다가 플러스 8분의 3 아니죠. 여기 a의 4승이죠. 앞에도 여기 계산해주면 8분의 3 a의 4승 빼기 2분의 1 a의 3승 그럼 8분의 3 a의 3승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요거 이렇게 되죠. 요게 0이다. a는 0이거나 3분의 4이거나 근데 a가 1보다 크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a는 3분의 4. 그래서 30 곱하기 3분의 4는 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는 교점에 알파고 교점이 베타다. 그러면 여기 넓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교점까지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래에 있는 함수에서 위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하면 이 넓이의 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집합 x가 1, 2, 3, 4, 5, 6, 7, 8이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고요. f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p가 소수일 때 p가 만약에 소수면 2, 3, 5, 7이 소수네요. 그때 fp는 p 이하다. 그러니까 2는 2 이하, f2는 2 이하, f3은 3 이하.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F3은 1, 2, 3, F5는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 나 조건 보면 A가 B의 약수, A가 B의 약수인데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닌 약수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 그때 함수값도 B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1, 2, 3, 4, 5, 6, 7, 8 한번 찾아보죠. 자, 생각해보면 가족권에서 F2가 갈 수 있는 건 1 아니면 2입니다. 근데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나 조건에 의해서 F1은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로 이렇게.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모든 수의 함수값보다 가장 작은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로 갈 거고 그러면 F2는 1 아니면 2인데 1로는 이미 갔으니까 요건 2로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3도 1, 2, 3 중에 하나인데 1, 2가 이미 갔으니까 3밖에 없네요. 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머지 F5가 갈 수 있는 건 4 아니면 5죠. 그러면 일단 F5는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생각해 봅시다. F5가 4일 때 자, F5가 4면 나머지만 그려보죠. 4, 5, 6, 7, 8 여기에서 F5가 4로 갔다. 그러면 더 신경 써줘야 될 건 일단 F7은 5, 6, 7 중에 하나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F7이 갈 수 있는 건 5, 6, 7. 3개 중에 하나. F7은 3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중에 하나로 찾아서 갔다. 라고 하면 이제 F4, 6, 8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4는 8의 약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관없는데 F4보다는 F8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F6은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는 거죠. 자, 요렇게 만족하는 경우는 F6을 하나로 만약에 3가지 중에 하나 F6을 3가지 중에 하나로 보냈다 라고 하면 이때 F8은 F4보다 큰 값이어야 되니까 F8이 7, F4가 5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 F4랑 F8을 결정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요건 3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총 9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F5가 만약에 5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F5가 4인 건 사실 이 문제에서 요 앞에 거 요걸 계산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죠. F5가 5가 되더라도 나머지 구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똑같이 나올 겁니다. 요것도 9가지. 따라서 F의 개수는 총 18개가 되겠네요. 자,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 좀 생각해 보고 가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t죠. 그러면 이때 요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면 n 제곱의 개수는 2분의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분의 2a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이렇게 2a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2차 함수인데 S는 2분의 D가 최고차항의 개수고요. 물론 저기에 N은 자연수지만 이걸 그냥 N이 실수다 라고 해서 N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항상 0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하고 공차의 부호에 따라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에서는 특징이 대칭 축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적용해보면 첫째 항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니까 이 공차가 사실 0인,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S9하고 S18이 서로 같다. 그러면 9번째 항하고 18번째 항이 서로 같다라는 건 대칭축이 어디라는 거죠? 합하면 27 나오니까 대칭축이 2분의 27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하고 높이가 같은 건 합이 항상 27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6인 거죠.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S1하고 S26, S9하고 S18 이렇게 쭉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달라질 건 없죠. 여기 마찬가지로 9하고 18 음수라고 하더라도 X좌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TN은 어떤 값이냐면 S1부터 S2 해서 SN까지를 집합으로 갔는데 우리가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같은 숫자는 두 번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TN의 원소의 개수가 13개라는 건 S1부터 SN까지 총 13개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함수 식을 보면 S1부터 여기 제일 끝에 여기 올라갔을 때까지가 몇인지 보면 여기가 이제 13하고 14가 되겠죠. 2분의 27이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S1부터 S13까지가 총 13개가 되고요. 그래서 n이 13이어도 총 값은 13개가 됩니다. T13은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고 14, 15 쭉 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값을 가지니까 함수값 tn의 원소의 개수는 총 13개가 되죠. n이 26일 때까지 항상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27부터는 이제 14개가 되겠죠. 이제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여기 총 14개죠. 그리고 하나씩 더해졌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마지막 항 빼보면 7 곱하기 40 39 7 곱하기 39 곱해보면 7, 9, 63에 3, 21 해서 273이 정답이 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하고 a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가 있는데 a는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자, 그랬을 때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fx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 절대값 f't를 0부터 x까지 적분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3차 함수가 마이너스 3하고 a에서 그 값을 갖는 건 양수인 경우, 최고 차이 계수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 자,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3, 여기가 a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f 프라임 x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자, 앞의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고요. 여기는 위로 볼록이 되죠. 자, 따지고 보면 f 프라임 x는 서로 부호가 다르지만 절대값을 씌워 보면 서로 모양이 똑같이 생긴 함수입니다. 아, 이제 가조건 보면 g-3은 이게 나조건부터 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g에 3 마이너스 하고 g에 3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서로 같죠. 근데 g-3은 10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f-3도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과 동시에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절대값 ft dt 한 것도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ga, 근데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죠. 0부터 a까지 절대값 ft dt 요것도 마이너스 8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건대 절대값 ft dt 요렇게 생긴 함수,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a죠. 그랬을 때 이걸 0부터 a까지 절대값 함수를 0부터 a까지 적분했는데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건, 만약에 a가 양수라면 0보다 큰 범위까지 이렇게 정방향으로 적분을 하니까 양수값이 나오겠죠. 결국에 a가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y축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8이다라는,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건 요 위쪽에 요만큼 넓이가 8. 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했더니 이것도 마이너스 3이었다. 마이너스 16이었다. 그 말은 이 부분의 넓이도 8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두 개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16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f 프라임 t 요거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원래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요 함수,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인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고 얘가 절대값 올린 거고 여기도 8이고 여기도 8인 거냐. 이제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자, 방금도 여기 요 부분 다시 한번 0부터 x까지 절대값 함수, 항상 양수인 부분을 적분했는데 이게 만약에 x가 음수라면 음수값을 갖고 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f'(t는) 양수값을 함수값으로 갖기 때문에 0부터 양의 방향으로 적분하면 계속 함수값이 더해지겠죠. 대신에 음수값으로 적분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계속 작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양수로 올라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모양.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다면 마이너스 3까지는 fx 그대로 따라서 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gx가 될 건데, gx 그래프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극소값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왔다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계속 증가하는 모양 나오면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서 의미하는 건 fx의 3차 항의 개수가 이게 음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를 준 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음수니까 f'x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서로 8, 8로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면 넓이가 0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f't는 최고창의 계수 모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a. 자, 이걸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적분하죠. 그럼 p는 앞으로 빼죠. 상수니까. 요걸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x제곱 3-ax 마이너스 3a 요걸 적분하면 요게 0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일단 p는 2차 항의 개수니까 0이 아니죠. 그러면 양변에 p로 나눠져서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적분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9니까 27 마이너스 9a 플러스 9a 요게 0이다. 계산하기 좀 편하게 2를 곱하죠. 2를 곱하고 정리해보면 9a는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p의 최고차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f't는 p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죠. 이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요게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됩니다. 넓이가 8이니까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가죠. 자, 그러면 p 곱하고요. 적분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마이너스 8이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0 대입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그냥 3분의 4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저거죠. fx를 다 구해놨으니까 0 아니죠. a부터죠. a부터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요게 fx 플러스 gx 요거의 d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gx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할 거니까
gx도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의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자, gx는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0부터 x까지 절대값 f't가 되는데, f't라는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양수고 나머지 부분이 음수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gx가 지금 적분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는 건 결국에 ft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음수인 부분을 접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부분을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라면 마이너스 f'(t) dt라고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인데 앞에 붙으니까 플러스 f0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을 대입해 주면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f0이다. 여기에 절대값. 그럼 fx 날아가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0은 저기 아까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16이었죠. 요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는 간격이 5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6 곱하면 80이죠. 마이너스 80의 절대값이니까 정답은 80이 됩니다.